안녕하세요. 주권연구소 이형구 연구원입니다. 이번 주는 20대 현상 어떻게 볼 것인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두 편을 짧게 요약해드리면 20대가 국힘당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 있다. 그래서 이게 왜 지금 관심을 끌고 있냐면은 20대는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세대였어요. 20대가 처음부터 국힘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작년 총선까지만 해도 문재인 민주당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한 세대 중에 하나가 20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20대가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았다가 갑자기 국힘당을 지지하니까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60대가 국힘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한다 라고 해서 지금 뉴스가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왜냐면 원래 그랬으니까. 근데 20대는 원래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국힘당을 지지하니까 온 정치권이 20대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0대가 왜 국힘당을 지지하냐? 20대의 현실이 너무 힘든데 문재인 민주당이 20대를 절망으로 내몰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는 20대의 삶의 희망을 앗아갔습니다. 10대는 부동산 문제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이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다면서도 20대가 느끼는 것만큼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20대들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거는 20대가 국힘당을 이제 지지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보수화된 거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20대가 국힘당을 정말 지지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려는 거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20대가 국힘당 정권을 겪어보지 않아서 국힘당을 지지한다거나 원래부터 이기적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이런 측면에서 20대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이 뭐냐 이걸 한번 보자 했을 때 20대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특징으로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밝히고 싶은 20대의 본질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주인의식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기적인 게 아니라 주인의식이 높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난 강연 20대 2편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대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냐? 먼저 적폐 세력은 20대를 극우화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배 문화를 퍼뜨리고 게임이나 하게 만들고 정신사상적으로 안 좋은 이런 문화들을 퍼뜨리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지난 강연 1, 2편에 걸쳐서 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이번 시간에는 뭐냐면 진보 진영은 20대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는가가 주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대는 주권의식이 높습니다. 이게 40, 50대보다도 높다는 거예요. 20대는 이르면 초등학생 때 이명박에 맞서서 촛불을 들었고 자라면서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참사나 박근혜 탄핵 촛불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생을 광장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20대는 세상이 헬조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바꾸려고 촛불을 들었죠. 그래서 20대의 절반이 직간접적으로 박근혜 탄핵 촛불에 동참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스스로 세상을 바꾸길 갈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바로 이런 점을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적폐 세력들은 20대가 진보적이 되는 걸 막으려고 극우화를 시키고 남녀 갈등을 조장하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남녀 갈등이 20대의 본질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런 적폐 세력의 농간에 현혹되어서 야 20대는 나쁘다. 니네는 남녀 갈등만 중요하게 여기냐. 뭐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를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제대로 파악하는 것도 아니고 20대의 마음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20대가 가진 변혁적인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와 일치되는 방향으로 진보 진영이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20대의 힘을 모아내고 폭발시키도록 함께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20대는 정치 세력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진정성, 실력, 사이다. 20대가 이 세 가지를 정치 세력에게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한가요? 근데 이 세 가지를 하나하나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뻔한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아는 거긴 하죠. 근데 이걸 왜 못하고 있습니까? 뭐가 문제예요? 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자세히 살펴보고 분석을 해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인데요. 20대는 정치 세력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에 함께 아파하고 자신들과 정말로 호흡을 같이 하길 바랍니다. 쇼하는 거에 신물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치 세력들이 어떻게 쇼를 했냐 보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인국공 사태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인국공 사태를 가지고 20대 욕을 많이 하잖아요. 물론 20대도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근데 20대만 이기적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2편에서 다뤘던 내용이죠. 근데 인국공 사태를 봤을 때 또 다른 측면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인국공 사태라는 게 인천국제공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20대들이 여기에 반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20대들이 처음부터 반발한 게 아니에요. 인국공 정규직화는 2017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내린 업무 지시입니다. 그래서 그때 화제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뻐했습니다. 촛불을 들어가지고 정부가 탄생했더니 다르긴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인국공이 그냥 인천국제공항만 정규직화하겠다는 것도 아니었어요. 큰 그림이 있었죠. 뭡니까? 비정규직 제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해 나가겠다라는 거죠. 2017년 5월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보면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해 주력해야 될 분야가 뭐냐 해가지고 여러 개를 쭉 나열하고 20대가 선택을 했는데 20대의 40%가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 같은 노동시장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걸 조사한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인국공 정규직화를 발표한 직후에 한 겁니다.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이야기한 대로 인천국제공항을 정규직화하는 걸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제도를 없애나갔으면 어땠겠습니까? 20대들이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환호했을 겁니다. 비정규직 제도가 사라지면은 대다수가 정규직으로 취업하게 되겠죠. 그 전에는 20대들이 취직하면은 인턴으로 뽑히고 기간제로 뽑히고 그래서 2년마다 계약 갱신을 하고 파견 노동자를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취업을 못하면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것도 당일치기 배달 알바 하는 거나 물류센터 알바하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정규직 제도가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사실 배달 알바도 정규직이에요. 고용이 안정되고 월급도 높아집니다. 노조를 만들어서 쉬는 시간이나 근무 환경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카페 알바도 정규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대는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음식점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계속 같이 근무하고 그랬어요. 뭐 그렇다고 20대가 음식점 알바하면서 살라는 건 아니지만은 사회 상황 자체가 달랐습니다. IMF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쨌든 비정규직이 사라지면은 20대의 삶, 그리고 20대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가 달라지는데 특히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에게는 희망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20대들이 야, 촛불을 들었더니 정말로 내 삶이 바뀌긴 바뀌는구나 하면서 진보 개혁에 엄청나게 적극적인 지지를 하고 나섰겠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안 됐어요. 이 그래프는 비정규직 규모 통계인데요. 비정규직이 줄었나요? 안 줄었죠. 뭐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마실 부분이 중간에 비정규직 숫자가 팍 뛰는데 이거는 비정규직이 갑자기 늘어나서가 아니라 통계 방식이 바뀐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오해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여튼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비정규직이 왜 안 사라졌습니까? 비정규직 제로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기 때문인 거죠. 비정규직 제도를 철폐하려거나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도 당연히 비정규직이 모두 정규직이 될 줄 알았는데 첫째로는 인천국제공항 소속이 아니라 자회사를 만들어서 고용을 했어요. 이거는 정규직이라기보다는 용역업체 직원, 파견 노동자가 되는 거죠. 둘째로는 비정규직 전부가 전환되지 않고 일부만 전환됐어요. 그래서 인국공 사태가 막 나왔을 때 20대도 반발했지만은 민주노총도 반발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비정규직 제로 공약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인국공 사태는 비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 아니라 그냥 한 가지 이벤트, 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가 의의를 상실을 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정규직을 없애는 이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운 좋게 로또 맞아서 하루아침에 정규직이 되는 걸로 끝나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론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들만 특혜받았다, 운 좋아서. 시험 본 것도 아닌데 정규직화 되는 게 말이 되냐,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논란이 자꾸 번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국공 사태를 야기한 거는 문재인 정부의 진정성 없는 전시 행정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20대는 거기에 반발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민주당만 진정성이 없습니까? 국힘당은 진정성이 더더욱 없죠. 뭐 이건 뭐 사례를 뭐 한두 개 찾을 게 아닌데 뭐 김건희 의혹만 보십시오. 요즘에 막 터지잖아요. 뉴욕 대학교에 막 5일 동안 연수 가놓고
뉴욕대 학위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력서에 적어놓질 않나. 받지도 않은 상을 받았다고 뻥치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랑 윤석열은 뭐라고 합니까? 돋보이고 싶어서 그랬다. 뭐 그게 죄냐? 막 이러고. 부분적으로는 허위지만 전체적으로는 허위가 아니다. 뭐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 지 또 3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이 사과가 진심이겠습니까? 이 지지율 떨어지니까 그냥 사과한 거 아니에요. 사과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유를 불문하고 사과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원래 사과라는 거는 아 내가 이런 것을 잘못했다.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러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논란이 막 있으니까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하겠다. 뭐 이런 거죠. 억지로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냥 이런 거 보면은 한국 정치에 지금 진정성이 상실됐어요. 옛날엔 진정성 있는 정치 세력이 있었냐? 있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이정희 전 민주노동당 통합진보당 대표예요. 보시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나 언론인들이나 심지어 이준석이나 홍정욱 같은 이런 사람들도 다들 이정희 전 대표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그래요. 심지어 국회에서 일하는 직원들도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정희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겪은 사람들은 모두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정성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정치권에서 진정성을 찾아볼 수 없게 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은 진정성 있는 정치 세력, 정치인을 원하죠. 2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진정성을 가져야 된다. 진심으로 20대를 위하는가? 아니면 진보정당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대승적이지 못하고 편협하게 생각하고 그게 결국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위주의 정치 세력처럼 보이게 하진 않은가. 국회의원이더라도 보좌관이 써준 글이나 질의를 그냥 읽고 하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성심성의껏 고민하고 진심으로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지 뭐 이런 한 가지에서 이 사람들이 정말 자기를 존중하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진정성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고요. 진정성 다음으로는 실력입니다. 실력은 뭐냐? 정치인들이 다 청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하지 뭐 누구 하나 뭐 청년들을 괴롭히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진보 진영은 청년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진보적인 정책을 내미는 거고 보수 세력은 청년 문제 해결하겠다면서 보수적인 정책을 내미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옳고 그르냐도 중요하지만 진짜 문제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도 전에 누가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아닙니까? 진보 진영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 전반 세태가 실력을 갈망하고 숭상하는 세태예요.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좋아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입니까? 김연경, 김연아, 뭐 BTS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다 보면 세계를 제패할 정도의 실력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나와요. 예를 들면 김연경 선수가 어느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가지고 야, 내 라이벌이 100년 안에는 좀 나오겠냐.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뭐 MVP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야, 실력이 있으니까 받았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따지고 보면. 자기 잘한다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뭐 재수없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야, 인정한다. 멋있다. 반박 불가다. 뭐 이런단 말이에요. 또 다른 예로 가수 이효리 씨가 예능 프로그램에 나왔는데 뭐 어떤 사람이 제주도에서 뭐 먹고 사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효리가 지금 제 생활비 걱정하시는 거예요? 저 이효리예요. 뭐 이렇게 제 생활비 걱정해 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뭐 이랬어요. 이게 사실 겸손한 사람이면은 아 뭐 제가 그 전에 벌어둔 돈이 있어가지고 그냥 그건 뭐 쓰면서 사는 거죠. 뭐 아직 버틸만 해요. 뭐 이러고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효리 씨는 안 그랬죠. 저 이효리예요.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효리 씨한테 야, 뭐 돈 좀 있다고 말을 저렇게 예의 없게 하냐. 뭐 걱정해 준 사람 무한하게 왜 저러냐. 잘난 체 한다. 이렇게 반응한 게 아닙니다. 멋있다. 호감이다. 이해가 간다. 부럽다. 이랬다고요. 이게 좀 분야가 다르긴 하지만 삼성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삼성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을 비판하고 그러지만은 20대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 월급도 많이 주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력을 보고 그런 실력을 인정해서 잘 비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 20대가 실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왜입니까? 실력이 있어야 문제를 해결하죠.
실력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안 먹힙니다. 말만 하면 뭐 하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있어요. 방역을 보면 방역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가 방역을 잘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역하면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문재인 정부를 부정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입니다. 방역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은 맥락에서 또 뭐가 있냐면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사람들이 정은경 청장이 뭐 뉴스에 나오거나 뭐 브리핑을 하거나 이러면은 무지하게 좋아했습니다. TV에만 나오면 고생한다고 하고 다 칭찬하고 응원했어요. 근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달라요. 이게 지금 다음 포털에 있는 기사 댓글이거든요. 정은경 청장이 발표를 했는데 예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다 좋은데 보상 제대로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언제까지 백신만 맞으라는 소리만 하냐. 앵무새만은 아니고 같은 말만 반복한다. 뭐 이런 식의 반응이 나와요. 왜 이렇게 여론이 달라졌냐. 정은경 청장이나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는 방역을 열심히 했는데 올해는 뭐 고생하지 않고 설렁설렁 이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왜입니까? 바로 코로나 확진자가 실제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소상공인 중심으로 피해가 큰데 조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달라진 거예요. 이런 거 보면 그냥 고생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역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보다 잘하지 않았냐 하는데, 물론 박근혜보다 낫죠. 근데 박근혜보다 잘하는 게 대단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이 박근혜보다 낫자고 지금 문재인 정부를 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가 박근혜보다 나은 수준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피겨스케이팅에서의 김연아, 배구계에서의 김연경, 음악계에서의 BTS 수준을 바란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정희 전 대표 이야기를 잠깐만 더 하자면, 사람들이 이정희 전 대표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력고사 수석 출신인 점이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이정희 전 대표에게서 진정성이 참 느껴지는데, 거기다 공부도 잘해가지고 능력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진정성이 없는 사람, 진정성은 있는데 실력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많이 있죠. 그런데 실력 있는 사람이 진정성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정희 전 대표에게 더 인정하고 더 기대하는 면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세태입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실력을 쌓아서 실질적인 힘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매우 절실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은 사이다를 원합니다. 이런 거는 뭐 문화를 봐도 금방 알아요. 대표적으로 옛날 이제 영화죠. 로키. 옛날에 인기 있었던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이 극한의 위기에 몰렸다가 가까스로 역전승을 하는 데서 사람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곤 했단 말이에요. 결국 정의가 승리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이런 전개를 하면은 다들 속 터져서 죽습니다. 고구마 먹었다고 답답해요. 지금 좋아하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마동석. 좀비가 나오다. 그러면은 좀비를 막 패고, 범죄도시를 보면 조폭이 나오면 조폭을 막 쓸어 눕히는 막 이런 파죽지세로 쓸어버리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 웹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봐도 전개가 조금만 고금하면은 사람들이 댓글로 욕합니다. 빨리 사이다 내놓으라고, 이거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평점 테러하고 막 그래요. 이런 거 보면은 지금 20대는 현실이 너무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 보니까 영화나 만화나 게임 이런 데서도 답답하고 힘들고 고난에 차 있는 거를 경험하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사이다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치 세력은 사이다를 합니까? 아니에요. 올해 재난지원금 한번 예로 들어보면 4차 재난지원금이 올해 3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선별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로 보편지급으로 5차는 보편지급으로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뗐어요. 그래서 4월부터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4월 지나고 5월, 6월 지나서 9월이 돼서야 지급이 됐습니다. 또 이것도 선별 지급할 거냐 보편 지급할 거냐 가지고 싸웠어요. 심지어 민주당이 국힘당이랑 싸운 것도 아닙니다. 기재부랑 싸웠어요. 정부랑 여당이 싸우느냐고 5개월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준 돈이 뭡니까? 선별 지급으로 25만 원이었습니다. 아니, 국민은 힘들어 죽겠는데 25만 원 주려고 5개월 동안 이걸 실갱이를 해야 됩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다른 나라는 이렇게 지지부진하지 않고도 훨씬 많은 지원금을 알아서 척척 줍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사태가 되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서 추가로 재정 지출을 한 게 GDP 대비 17%예요. 선진국 평균. 그런데 한국은 4.5%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선진국의 4분의 1 수준이에요. 국민한테 직접 현금성 지원을 한 걸 보면은 한국은 GDP 대비 1.3%입니다. 근데 이게 미국의 5분의 1 수준이에요. 이것도 GDP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규모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이 쥐꼬리다 막 이랬거든요. 그 지적이 맞는 지적이에요. 지금도 뭐 이런 국면이 반복되고 있죠. 선거를 앞두고 국힘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윤석열이 지원금을 50조를 풀겠대요. 김종인은 100조를 풀겠답니다. 어마어마하죠. 100조. 근데 이게 진심이냐?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재난지원금을 많이 주자는 주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국힘당이 뭐 50조, 100조 말하니까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도 야, 그럼 좋다. 지금 내년 예산 논의 중이니까 당장 반영하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국힘당이 거부했죠. 내년에 새 정부 들어서면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 새 정부가 들어서건 말건 간에 예산은 어차피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는데 추경을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과시켜 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겠다는데. 아니, 그리고 정치 논리상으로도 그래요. 원래 국회에서 정치하고 뭐 그러는 게 김종인이 100조 주겠다 해가지고 그게 뭐 민주당이 받아서 됐어. 그러면은 국힘당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먼저 얘기해가지고 100조 예산을 만들어냈다. 뭐 민주당이 아니라 국힘당이 하는 거다. 이렇게 홍보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이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할 이유가 없죠. 정치적으로 이용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윤석열이 50조 말해가지고 정말 예산이 50조가 편성이 되고 이걸 딱 풀면은 국힘당이 50조 예산 따냈다 이렇게 전국에 풀랑 걸어도 되잖아요. 거짓말도 아니고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힘당이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50조 100조 받겠다고 하니까 이걸 거부하는 게 뭡니까? 쇼라는 거죠. 국민을 정말 걱정해서 그 돈을 필요로 하는 것 같으니까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표 얻으려고 거짓 공약을 내밀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죠. 이재명 후보랑 민주당은 어떠냐? 역시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차 재난지원금이 지난 9월에 지급이 됐습니다. 근데 선별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11월에 6차 재난지원금은 보편 지급하자고 화두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또다시 철회를 해가지고 6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하기로 했어요. 왜냐? 기재부가 반대한 거죠. 기재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이재명 후보가 우리도 그러면은 고집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이 이번에는 당론으로 보편 지급을 하자고 했으면서 이재명 후보가 입장 바꾼 건 실용주의자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근데 이게 웃기잖아요. 왜냐면 기재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줄곧 보편 지급을 반대해 왔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요. 기재부가 반대한 것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도 선별 지급된 거고 5차 재난지원금이 5개월 동안 논의된 이유도 기재부가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야, 지금 선별 지급하는 거 문제다. 보편 지급해야 된다라고 다시 말을 꺼냈으면 기재부가 이번엔 알겠다 해가지고 찬성할 거라고 생각해서 말을 했겠어요? 기재부는 당연히 반대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반대했는데.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6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를 꺼냈으면 기재부가 반대하더라도 관철시키겠다라는 생각으로 꺼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재부가 계속 반대해가지고 선별 지급하는데 이번엔 양보 못한다. 이번에 보편 지급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밀어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도 또 그냥 말을 툭 꺼냈다가 예상대로 기재부가 반대하니까 못 이긴 척 철회했습니다. 책임 떠넘겼죠, 기재부한테. 기재부가 반대해서 안 되겠다. 2020년부터 2년 동안 반복해온 패턴이에요. 이게 그러면 할 의지가 있었던 게 맞냐? 내지는 무책임하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민주당이 윤석열이 50조, 김종인이 100조 제안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이번에 예산안을 통과시키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추경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국힘당이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민주당이 180석 가까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힘당이 반대를 해서 뭐 못했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민주당이 정말 할 수 없어서 못한 겁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결국엔 자기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서 책임만 국힘당한테 떠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추경안을 논의 중인데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진보 진영은 이런 모습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돼요. 우리는 저러면 안 됩니다.
종합하면 20대는 진정성과 실력, 사이다를 바랍니다. 적폐 세력은 20대를 구구화시키려고 해요. 근데 진보 진영은 이런 적폐 세력에 맞서서 20대의 마음을 얻고 그들의 힘을 모아내고 폭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한국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20대와 함께 희망과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할 수가 있죠.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다? 진정성과 실력, 사이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보 진영이 이 세 가지를 하루라도 빨리 갖추도록 20대가 절망하는 만큼, 20대가 절박한 만큼 진보 진영이 간절하고 절실하게 노력합시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아침 햇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편 동안의 20대 연재를 마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